안녕하세요, 뷰몰입니다. 카페 왔어요. 몽리 카페된 노 슈가. 달고나.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달고나. 여러분, 오늘은 신상 카페에 왔어요. 많이 가시는 그 올라 카페 근처에 아어이 카페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신상이에요. 예뻐요. 시원하고요. 제가 오늘 영상 촬영을 어디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카페를 구글맵에 막 뒤져봤는데 요즘 진짜 생긴 카페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여러분. 카페 모음집 한 번 더 낼까봐요. 이제 거기는 너무 다 흥행을 하는 카페가 돼버려가지고 좀 재미가 없어. 일단 저는 달고나 커피를 시켰고요. 카메라맨은 카페덴다를 시켰습니다. 블랙커피죠. 굉장히 쓴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물론 썸네일을 보고 다 알고 오셨겠지만,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베트남에 은퇴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죠. 저희 댓글만 봐도 이민을 가야겠습니다, 살기 괜찮나 보네요, 은퇴 후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모아봤습니다. 사실 지금도 현재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베트남의 생활이 한국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 5가지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베트남에 왜 살고 있는가, 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그 첫 번째 이유는 되게 간단한 이유예요. 여러분들도 다 짐작이 가능하실 만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유가 뭘 것 같나요? 제일 쉬운 이유는 물가겠죠. 저렴한 물가요. 일단 이 물가 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또 한번 훑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월급과 약간의 그 현지 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역마다 다르고 물론 직업마다 다르지만 이 나트랑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임금 수준이요, 한 달에 600만 동에서 한 800만 동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면 하루로 계산했을 때 한 15,000원이 더 안 되는 돈이란 말이죠. 한국의 시급이 9,860원이더라고요. 우리나라 1시간 시급이 하루 일한 거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체감이 확 되실 겁니다. 자, 아무래도 임금 수준이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현지 물가는 저렴해야지만 살 수 있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자체가요. 얼마나 싸냐면, 이제 거기 쉽게 음식으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일반 현지식들은 다 1,500원? 껌당, 쌀국수, 반미 등등 이런 반값 같은 기본적인 현지 음식들은 뭐 비싸봐야 2,000원이면 거의 다 끝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하물며 우리 먹는 이런 커피 있죠? 이거 얼마더라? 22,000동밖에 안 해. 그러면 한 1,200원? 1,000원 정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커피값에서부터는 사실 물가 차이를 쉽게 체감을 해보실 수 있는 동네가 여기 베트남이죠. 유명하게 알려진 식당들 이제 다니시거나 한식당을 가시거나 하면 한국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사실상 한국보다는 확실히 한 70, 80%는 확실히 저렴한 동네기는 합니다. 뭐 공산품을 제외한 그런 일반 장바구니 물가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에 집에서 한식을 해 드신다면 그것 또한 저렴한 물가를 체감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 생활 물가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최대의 관심사죠. 부동산이지 않겠습니까? 집값. 주거지 같은 경우도 사실 한국에 비해서 한 50%에서 70% 정도도 저렴한 집들을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저희 랜선 집들이 영상 보셨죠? 보셨을 거예요. 안 보셨으면 여기 바로 보고 오시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1,350만 동의 월세, 100만 동 이상의 관리비를 함으로써 8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지만, 약간만 외곽으로 가면 같은 느낌의 같은 컨디션의 아파트를 한 50만 원대 정도로 월세를 그렇게 주고 사실 수도 있고, 상가 위층이나 혹은 빌라나 혹은 원룸 같은 데를 이용을 하시면 한 30만 원대 정도로도 집은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 영상이지만요, 저희가 이전에 왜
한 달 살기 숙소 구하는 영상 올릴 때 영상 한번 보시면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시내 쪽인데 원룸 같은 거는 한 20만 원 정도에도 구할 수가 있었던 집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요, 베트남 월급이 한 달에 한 35만 원? 많아야 한 40만 원? 금액이 그만큼 될 건데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집값일지언정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주거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교통편으로도 한번 볼까요? 자, 베트남 같은 경우는 택시가 물론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버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운행 시간이 한국처럼 철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현지인들한테도 떨어지고 관광객들한테도 좀 떨어지는 게 맞지만요, 이 버스비도 굉장히 저렴한 나라예요. 한 500원쯤으로 해서 저렴한 버스비로 긴 코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택시죠.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관광객분들도 그렇고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건 저렴하니까. 와보신 분들은 또 아실 겁니다. 오시기 전에는 저한테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택시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택시를 탈까요 말까요? 까지도 한 번씩 물어보시는데 택시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저는 아예 대놓고 말하거든요. 누군가는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여름에는요 500m가 넘으면 택시 타고 다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더우니까 그 걸어서 힘 다 뺄 바에는 택시를 타겠다. 왜냐면 그만큼 택시비는 저렴하니까. 자, 지금 택시비가 기본 요금으로 딱 보면요 한 29,000동 밖에 안 합니다. 1,500원이면 기본 요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 요금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 동네 자체가, 반경 자체가 한 동네예요. 다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고, 특히나 우리가 노는 요 시내 쪽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10분 이상 택시를 타고 간다라고 쳤을 때 4만 동이 겨우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아무튼 뭐 4만 동이니 3만 3천 동이니 뭐 2만 9천 동이니 이럴 필요 없이 택시비가 3,000원 넘는 경우가 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인즉슨 한국에서 우리가 차를 타면 유지비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자동차세, 보험료, 기름, 주차비 뭐 등등등 그런 유지비 같은 게 정말 많거든요. 그거를 하는 바에 여기서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금액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이 베트남은 물가가 저렴한 나라입니다. 자, 태국, 발리, 뭐 말레이시아 이런 거에 비해서도 물가는 확실히 저렴하고, 또 라오스나 캄보디아보다는 물가가 조금 셀 수도 있겠지만 그에 비해 훨씬 더 인프라는 좋고, 그래서 은퇴 후에 사실 자리 잡기에도 베트남이 되게 무난하고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물가도 저렴하니까 좋지 않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한국과는 좀 다른 이색적인 도시들과 이 날씨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색적인 도시, 이색적인 볼거리는 공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날씨에서는 반기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더운데 뭔 날씨 때문에 거기를 뭐 좋다고 말할 수가 있냐. 날씨에 있어서도 좀 재밌는 나라가 베트남 같아요. 우리나라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물론 사계절이 있는 재미가 있겠지만요, 지역마다 기후는 다 대체적으로 비슷하잖아요. 겨울에 강원도를 빼고는 대체적으로 비슷하잖아요. 겨울에는 그냥 다 춥고, 봄에는 뭐 다 따뜻하고, 여름에는 다 덥고, 얼마나 춥냐 얼마나 더위의 차이냐 이건데, 베트남을 보면 크게 나눠보면 하노이, 호치민, 다낭, 나짱, 푸꾸옥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들로서만 봐도 베트남은 북부와 남부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여행을 하더라도 다른 기후를 만나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죠, 나짱 덥습니다. 달랏은 비가 와요. 그리고 추워요. 그런 느낌처럼 날씨뿐만 아니라 이 큰 도시 이곳 안에서도 수많은 여행지로 뻗어져 나가죠. 사파나 하롱베이나 달랏이나 무이네나 뭐 등등등 뻗어 나갈 수 있는 관광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트남은 이 각 도시들마다 조금씩 살아보면서 여행하시기도 좋은 나라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뭐 나짱에서 한 2달, 달랏에서 한 2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은퇴하고 좀 재미없게 정착해 있는 것보다도 여기도 둘러보고 저기도 둘러보고 여기도 둘러보고 한 나라에 있지만서도 매일매일 여행해보는 그런 느낌으로서 살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하물며 요즘에는 나짱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그 얘기도 많이 하세요.
한국보다 지금 베트남 더 시원합니다. 더위가 그렇게 좀 힘드신 분들은 사파나 단락같이 시원한 동네로도 여행을 가보시는 것도 좋다. 더위가 찾아왔을 때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물가와 두 번째 뭐 날씨 관광지 같은 걸 얘기를 좀 해봤고요. 전 지금 달고나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괜찮네요. 여기 카페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오늘 밖에서 좀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 나 방금 별로 안 덥다고 말한 사람 맞아? 한 3일 전만 해도 많이 안 더웠거든요. 지금 날씨들이 막 되게 화창하지 않아요. 습도가 살짝 올라가면서 더운 거 뭔지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공감할게요. 근데 한국만큼 습하진 않습니다만 날씨가 좀 더워요. 밖에서 좀 앉아서 좀 이렇게 좀 감성 있게 찍고 싶은데 실패. 아니 너무 시원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저희는 카페에서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우리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마저 또 해볼게요. 저녁 뭘 먹으러 가면 좋을까요? 카레? 인도? 카레 아니죠? 초밥이죠? 초밥이 땡겨서요? 맞아요. 오늘은 우니가 또 있어가지고 우니 스시를 시켰어요. 맛있겠죠? 맛있겠다. 우니는 베트남에서는 주기적으로 먹어줘요. 맛있다. 맛있다. 자, 우리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마저 한번 드려볼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이 베트남의 삶이 좋은 세 번째 이유, 살기 좋은 이유. 베트남은 생각보다요, 치안과 그 베트남 사람들의 성향이 되게 온순하고 좋아요. 베트남 사람들 진짜 다 사기꾼이었어요. 뭔 착하다는 소리예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너무 소심하게 말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제가 겪어본 베트남은요, 저는 안 좋은 기억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오토바이 도둑 맞은 적은 있지만 그건 저희의 실수니까 그렇다 치고, 전반적으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치안이 안전한 편에 속한 나라예요. 특히나 대도시나 관광지 같은 경우도 치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관광객도 사실 안심하고 다녀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전 치안이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소득의 국가다 보니까 뭐 귀중품이나 뭐 그런 것들의 분실 우려는 물론 생각을 안 할 수 없지만요, 살인 사고, 막 교통사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전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되게 한국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K를 뭔가 따라가려는 그런 것들도 우리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잘 퍼져 있고요.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사실 여기 정착해서 살기에도 또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죠. 살몬덮밥. 연어가 신선해요. 진짜 웃기죠? 카레가 먹고 싶긴 했나봐. 일식집 와서 카레를 시켰어. 비주얼 뭐예요? 엄청 맛있었으면 좋겠다. 이 네 번째 이유를 마저 이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네 번째 이유는요, 사실 저희의 한국 삶에서 좀 비롯된 이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외에서의 생활을 남 눈치 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사실 한국 생활이 좀 힘든 것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누군가와 경쟁해야 되고 비교받아야 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큰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 피폐해져가는 느낌이라고 들어요. 그런 것들로서부터 조금 도피처가 되는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외살이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나도 모르게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한국에서의 삶이었거든요. 저희는 좀 항상 승리해야만 하는 그런 여유 없는 삶을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투자를 잘해야 되고 누구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말이죠.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한데 그 몸에 배어있는 그렇지. 그 압박감과 시선과 이런 것들이, 그럼 너는 안 하면 되잖아,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해외살이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로서 좀 벗어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삶의 여유가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 조금 더 관점을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어쩔 수 없이 생기고, 살아오는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뭐 우리가 누구보다 뭔가를 더 잘했나, 누구보다 뭔가를 더 했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생활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것도 해외살이의 내면적인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뭐 어떤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죠. 새로운 인연을 찾는 거죠. 우리나라 기사, 뉴스를 통해서도 쉽게 접해볼 수 있는 내용이 국제 결혼이 답이다 라는 내용을 좀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들이죠. 나이 차이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동네가 또 베트남이다 보니까 그런 국제 결혼들도 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한국인과 결혼했을 때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좀 곁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 여자들한테요. 제 주변 친구들만 좀 봐도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유를 딱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베이스가 좀 깔린 느낌은 있어요. 그런 뭐 나이 차이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라도 되게 잘 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아이도 낳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이 또 끼치게 되죠. 아무래도 언어적으로라든지 그리고 사상이나 문화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는 덜 나위 없이 사는 솔직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나는 나이가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40살이 30대를 만나기 어렵잖아. 근데 여기는 그렇지. 충분히 20대도 만나고 뭐 30대 초반도 만나고 뭐 그렇게 되는 동네 그렇죠. 이제 요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은 그거죠. 한국은 왜 40살이 넘어가면 뭐 문제 있어서 결혼 못했다거나 인연이 안 만들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도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그렇진 않아가지고 나이에 상관없이 좀 인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또한 해외살이에 어떻게 보면 편견 없는 장점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박혀있는 시선들인 거잖아요. 물론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크게 이제 좀 따져보자면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베트남을 되게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트랑이 세계에서 이제 지정을 한 거죠. 은퇴 후에 살기 좋은 최고의 8대 해변에 이 나짱이 속하게 됐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런 주제를 또 생각을 했던 것도 있기도 하고요. 왜 은퇴 후에 살기 좋은가? 이 나라의 장점은 무엇인가를 이제 따져본 거고 바쁜 동네라기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동네라서 은퇴 후 살기 좋은 해변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금이나 노후 준비 같은 걸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나의 자산 흐름, 현금 흐름이 한 월 30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거. 한국에서 빡빡하게 사느니 베트남이나 동남아들을 좀 돌면서 노후를 좀 알차게 여유 있게 즐겨보시는 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 그 정도 흐름이 된다면 충분히 한국의 빡빡한 삶을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저는 아직 뭔가를 은퇴하지는 않았지만 뭐 퇴직만 해봤지만 퇴직이라는 거를 하고 왔을 때도 저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퇴직 후의 삶은 이런 삶이구나. 약간 좀 심심하면서 좀 재밌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아무튼 이 은퇴 후의 삶, 은퇴가 아니더라도 베트남의 진짜 살만한 이유들, 한국의 삶보다 더 윤택한 삶의 질을 좀 퀄리티를 올려가면서 살 수 있는 이 나라의 장점들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단점도 많겠죠. 그러나 단점이 딱히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좋은 동네입니다. 단점에 대한 거는 저희 다음 영상에 우리 삶을 이제 곁들여 보면서 약간 들춰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들었는지를 얘기를 살짝 또 한번 드려보는 영상을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